경남 지역 일간지 중 최다 신문 판매량, 도내 제일의 영향력을 가진 신문 은개뿔! 온라인강으로 종이신문 독자수는 날로 줄어들 것 같고 포털에서 질 올라온 기사는 배제되기 일수 얼수. 답답한 마음에 소화를 하다 홀로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자들이 나섰습니다. 본격 애걸복걸 방송 경남신문의 댓글 줍쇼. 집에 빨리 가고 싶은가 보네요. 상당히 급한데요.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 예. 경남 지역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독자님들의 댓글을 열심히 찾아서 읽고 그리고 저희 취재 뒷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댓글 줍쇼의 진행을 맡은 4년차 기자 뉴미디어 팀의 안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도 자기소개. 네, 안녕. 안녕이라뇨. 왜 반말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말이 안 나오네. 네. 오랜만에 하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신문의 5년차 기자, 막말보도 전문 기자, 오타 전문 기자, 5년차 기자 도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옆에 계신 저희 댓글 접시에 영원한 고정 패널이었던 도영진 선배가 이었던이 될 뻔했죠. 장기간 휴가를 조금 다녀왔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돌아온 탕화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는 저희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해도 됩니다. 예. 회사에 조금 불만이 많아서 조금 쉬고 오겠다 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했고 그래서 쉬고 왔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좀 내부에서 다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열받았어요, 제가 좀. 그렇죠. 열이 많이 받아서 저희 이제 팀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뭐 집어 던지고 나가야 되는데 집어 던진 게 이게 마스크였어요. 이렇게 에이 하고 던졌는데 마스크가 힘이 없어가지고 뒤로 날아갔어. 바람에. 에이 그 타격감 제로. 저도 뻘쭘하게 이렇게 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기분 좋았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그게 저희가 한동안 저희 댓글 줍쇼에 댓글을 달지 않아서 뭔 말인지 알겠다. 그분을 굉장히 걱정했던 우리 대줍의 영원한 대줍 패널이었던 영화 보는 스폰지님께서 드디어 댓글 패널 다시 돌아와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이렇게 취재를 해서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죠. 연락을 드려서 흔쾌히 또 이렇게 너무 반가워하시고 저에게 또 안경 미남이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안경을 안 쓰면 안미남이라는 거죠. 듣고 싶네. 저희가 그분과 연락을 취한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이제 대구 지역에서 맞습니다. 토박이고 그쪽에 대학을 다니신 분인데 때마침 연락이 끊긴 시점이 그 대구 지역에 이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던 시점이어서 그렇죠. 저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안 올까 싶어서 다행히 전역 무탈하시고 잘 지내고 계신다는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 소식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그분도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랜만에 또 연락을 줘서 선배님께서 굉장히 큰 선물을 그렇죠. 준비를 또 해놓으셨다고. 첫 시장은 이렇게 우울한 듯 기쁘게 시작을 했는데 경남에서는 굉장히 또 좋지 않은 또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벌써부터 안 좋네요. 오늘 다루려는 주제인데 그 창원 지역이죠. 창원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 이제 그 경감급이면 이제 경찰 간부라고 할 수 있죠.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거 마스크 던지고 나가도 됩니까? 안 쓰세요. 간부인 경찰이 그 기자들과의 있는 술자리에서 굉장히 성희롱적인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요. 무슨 발언이었냐면은 이제 본인이 술을 더 마시면 성추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경위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취재를 했는데 이게 4월이었는데요. 이렇게 4월 말이었고 이제 기자들 한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우연히 그분이 이제 지나가시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또 술을 권했어요. 딱 술을 권하는 술을 권하는 순간에 이미 근데 이분이 다른 데서 술을 좀 마시고 오시긴 오셨어요. 다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마시면 성추행할 수도 있는데 하자마자
첫 술을 받는 자리에서 받자마자 바로 한 말이 그 말이라. 아, 그렇죠. 네, 뭐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네. 그 부분 본인도 인정한 그렇죠. 부분 아닙니까? 인정했죠. 네. 네. 여성 기자도 있었고 남성 기자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남녀를 떠나가지고 그 발언에 대해서 모두가 놀랐다고. 다만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분도 취하신 상태였고, 네.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는 안 하고 네. 넘어갔죠. 경찰 네. 본인들도 술 취한 사람 들어오면은 와가지고 조사를 하려다가 안 되면은 재우잖아요. 예, 재우거나 집에 돌려보내고 이제 야간 네. 조사 다시 소환을 하죠. 예, 다시. 네. 이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네. 공식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자.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항의서를 제출하고요. 해당 그 네. 간부 경찰이 있는 경찰서에. 그렇죠. 네, 그렇게 제출했고 그 내용에는 유감을 표명했고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들 또 경남 경찰에서 지난해에만 또 여러 차례 또 성비위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과 좀 무관하지 않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재발 방지책을 내놔라. 네. 이런 차원의 항의서를 전달했고 그 전달하기 전에 또 그분한테도 또 그 취지를 다 설명을 드렸고 네. 해명도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그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나요? 일단 취했다. 네. 취한 상태고 자기가 좀 경박한 비유를 했다. 실언했다. 이렇게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는 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항의서 전달함으로써 네. 경남 지역에 있는 경찰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네. 감찰 조사에 들어가겠다. 그렇죠. 감찰 착수했죠. 네, 착수를 했고 네.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변론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좀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제가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네. 이 기사가 나가고 그 사안과 관련된 댓글들을 저희가 댓글 줍시니까 네. 댓글들을 좀 찾아 읽어봤었거든요. 네. 저희 댓글은 아니죠. 네. 이분이 술을 마시고 왔으니까 네. 더 술을 안 먹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한 게 아니냐. 댓글을 보면은 조금의 잘못도 없는 아주 건전한 발언이다. 뭐가 문제냐. 더 마시면 실수할지 모르니 작작 마시지 않는 조언이고 충고 발언인데 이게 문제가 돼 오히려 표창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먹고 싶으면은 저 술을 더 마시면은 가령 뭐 가다가 뭐 길바닥에 잔다든지 뭐 실수를 한다든지 발언에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니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부분이지 흔히 할 수 있는 술자리 농담도 기레기 기자가 말하는 거죠. 기덕에 낑기면 성추행 논란이 되는군. 가치 없는 논란이다. 또는 농담인 줄 알겠는데 그걸 가지고 깨물면 한마디도 안 하고 눈인사로만 하고 각자 쳐 마셔야겠네. 아이고야.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얘기가 그렇게 심한 얘기가 아니다. 이게 인식이 깔려있죠. 예, 인식이 깔려있고 기자들이 괜히 별걸 다 트집 잡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발언에 문제가 없다. 우스갯소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눈인사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한다. 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그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건지 그 말이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건지 성추행 얘기가 아니면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건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기사 이후로도 만났던 뭐 경찰이든 언론인이든 또 일반인이든 이렇게 만났을 때 실은 이렇게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편하게 한 얘기인데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이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본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 와이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딸도 있을 수도 있고 누나도 있을 수 있고 여동생도 있을 수 있는데 또는 여자친구도 있겠죠. 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분이 다른 자리 있는 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웬 남성이 나 지금 더 마시면 성추행할 수도 있는데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 본인은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피꺼소시죠. 네. 말이든 행동이든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좀 반드시 좀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 문화적 의식 수준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댓글을 보면 성추행이 농담할 수준의 단어냐 범죄의 명인데 언어 선택도 똑바로 못하는 게 경찰 시험 어떻게 통과했냐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네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만한 언사다. 네.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가벼운 농담이 될 수는 뭐 있겠지만은 위치와 모인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언사이니 입놀림을 조심해라. 따끔하게 일침을 해주셨네요. 네. 네. 세 번째로서 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자리를 왜 만들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좀 본질을 호도하는. 네. 이 논리가 제가 정말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앞서 옛날부터도 그랬지만은 네. 성범죄와 관련된 일이 터지고 나면은 네가 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느냐. 왜 네가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그렇죠. 왜 빨리 집에 안 가고 네. 왜 돌아댕겨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상황을 왜 네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피해자를 탓하는 논리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네.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가는 좀 전형적인 그렇죠. 좀 없어져야 될 그런 인식인데 네. 여전히 이렇게 2020년에도 있는 거죠. 21세기에 아직도. 네. 가령 지금 코로나19 확산세 과정에서 네. 조금 늦은 시간까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방역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네. 술자리를 가진 거는 뭐 기자들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무관하게 그렇죠. 예, 네. 그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성희롱을 할 의도로 갖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 의도성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많았습니다. 예. 너무 많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의도를 어찌합니까? 네. 아니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가르쳐 주길 바라고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건 1차적으로 일단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형법도 그렇고 도둑질을 했어요. 네. 예. 사람을 죽였어요. 그 행위 자체가 큰 잘못된 행동이고 물론 그렇게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든 따져는 보겠지만은 그 행위 네.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는 거고 그런 것처럼 네. 이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기자 여러 명이서 한 명을 이렇게 흠집내려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 기자가 아니라 어떤 일이 다른 분들이 당하신 일이더라도 네. 보도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보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것들이었죠. 갑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슬쩍 얘기했었는데 네. 갑질하는 갑한테 누가 나 더 마시면 성추행할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남 경찰 조직에서 그 경찰 내 성비위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많았죠. 지난 네. 올해 3월이었죠. 저 처음에 한 경찰서에 있는 동료 경찰들하고 저녁 식사 후에 후배 경찰, 여성 경찰입니다. 네.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가지고 예, 이분도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죠. 네. 진주에 있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올 2월 3일이었는데 임신한 후배 경찰관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다 라고 말해서 아이고, 네. 뭐 감찰 조사를 받고 있죠. 물론 이분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 난 우리 조직은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로 어쨌든 이렇게 네. 뭐 반론했는데 네. 이런 건들이 얼마나 많았었냐면은 2019년 화장실 몰카 촬영, 2019년 근무 중 모텔에서 성매매, 2019년 부하 여경 성추행, 2019년 유사 성행위 적발, 2018년 부하 여경 성추행, 2018년 부하 여경 성희롱, 2018년 성비위, 2017년 후배 여경 성희롱, 2017년 펜션 침입 성추행, 2017년 성비위. 아이고. 경남 경찰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발언들이 있었으면은 조직 차원에서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즈음에 경남지방경찰청이 각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제로 교육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 1년에 있었던 성비 사건에서 이 성희롱적인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오히려 우리 언론이 지적을 안 하고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눈을 감는다면 잘못한 게 있으면은 뭐 우리가 범죄 저질렀으면 경찰 수사받도록 하지.
그리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스갯소리다, 뭐 변명 차원이다 그런 자리를 맡는 기자들이 뭐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인식이 상당 부분이 아니라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지금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당연히 문제가 있고 우리 경남의 그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에 조금 더 나은 거듭나기 위해서 용기 있게 그 거침없이 이 문제를 지적해준 지역 언론들, 뭐 경남 도민일보, 연합뉴스 경남본부, 그리고 KNN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KBS, 창원, MBC 경남 등 이런 지역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하나, 둘, 셋, 힘! 쑥스러워하네요. 진짜 거침없이 문제 제기를 잘 해주셨고, 어쨌거나 지금 문제 제기 이후에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이제 감찰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방송을 나갔을 때쯤에는 이 해당 발언하신 분도 이제 조사를 마친 상태가 될 텐데, 좀 신속한 조사와 그리고 좀 객관적이고 또 엄정한 그런 처분이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작년 8월 6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8월 6일자로 그 댓글 줍쇼 첫 화를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장 뭐 1년 가까이 방송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은 아니고 저희 댓글 주는 스펀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한테 또 사랑을 받았죠. 좀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사랑 주시는 분들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감사했고 이 멘트가 마치 더 이상 댓글 줍쇼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 자르지 마세요. 저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 이쯤 해가지고 이제 시즌 1을 조금 마무리하고 조금 시즌 2에서는 저희가 너무 준비되지 않거나 두서없이 했던 부분을 좀 더 알차게 새롭게 구성을 해서 한번 나가봤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보다 더 알찰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죠.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할 여지가 있긴 한데 둘 다 바빠가지고 조금 더 할 여지를 못 하고 있는 건 있죠. 이제 앞으로 그래도 좀 더 내실을 더 기해서 시즌 2 언제 돌아옵니까? 시즌 2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2주 내에 돌아올 것 같긴 한데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약속. 저희가 시즌 2로 곧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게 시즌 1 마지막 방송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쉬워라. 그럼 머리도 좀 하고 좀 더 예쁜 옷도 있고. 오늘 충분히 예쁩니다. 근래에 본 옷 중에 가장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즌 2에서는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이게 좀 살맛 나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살맛 나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댓글 줍쇼 잊지 말아주시고 정말 곧 돌아오니까 유튜브 꼭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잊지 마시고 또 만나요. 제발.